안녕하십니까,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이나 소아과 외래에서 아이 얼굴만 보고도 진단을 알 수 있는 병명을 알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병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생략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잠깐 설명을 하면 그 사진을 보고 진단을 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6개월 된 아이미의 얼굴입니다. 병명이 뭘까요? 예쁘게 생겼는데 눈썹에 집중을 해 보세요. 눈썹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점점 커가면서 아마 눈썹이 더 진해지고 눈썹이 둘이 까맣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턱이 약간 작은 것도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월수에 비해서 체중이나 신장 발달이 굉장히 더딘 것이 특징이고요. 진찰을 해보면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크게 잡음이 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손에는 기형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어떤 병일까요? 눈썹이 중앙에서 서로 연결되고 턱이 작고 입술이 약간 아래로 처져 있다라고 하는데 특징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코넬리아 드 란지, 코넬리아 드 랑게 증후군이라고 하죠. 눈썹이 연결되어 있고 성장 발달이 지연되어 있고 손가락 결손, 그 다음에 심장 기형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한 번 보면 잊어먹지 않게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코넬리아 드 란지 증후군 환자에는 수유 중에 심각한 아스퍼레이션이나 또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반드시 에코로 또 청색증이나 심잡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GL 리플럭스가 상당히 심해서 아스퍼레이션 뉴모니아나 에어웨이 obstruction 같은 질환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진찰을 해 봐야 될 병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된 아이의 얼굴이네요. 소아과 선생님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팔마 싱글 크리즈도 손금도 특징적이고요. 또 지문도 좀 원형 지문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지능저하나 심장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항상 웃죠. 애들이 이 소셜 스마일이 굉장히 특징적인 아이들인데 얼굴이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에피칸탈 폴더라고 위로 치켜 올라간 눈꼬리 이런 것들이 다운 증후군의 특징이죠. 이 근긴장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항상 웃는 아이들. 단순한 호흡기 감염으로 생각했는데 이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AV 세탈 디지스 같은 것들이 많은데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단순 감기 증상이라도 아이들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에코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나중에 커서 루케미아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리스크도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이 항상 웃는데 진찰할 때도 항상 웃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웃지 않고 어딘가 아파 보이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웃지 않고 뭔가 아파 보일 때는 의사들은 굉장히 큰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우 예쁜 아이네요. 4살 된 여자아이인데 진단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예뻐요. 다른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또 성인들하고 이 대화하거나 성인들을 좋아하죠.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데 지능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항상 웃고요. 어떤 병일까요? 홍채 패턴이 별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조금 두툼하고 입이 조금 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엘핀 페이스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예쁘게
요정 얼굴이라고 하죠. 윌리엄스 증후군입니다. 칵테일 파티 매너라고 해서 과도한 친화력을 보이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데 지적 장애가 좀 동반이 돼 있고 이런 아이들은 이 심자붐이 있을 때 절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동맥 협착이나 아니면 폐동맥 협착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심혈관계 콜랩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혈중 칼슘 수치 확인해 봐야 되는 거, 하이퍼칼세미아가 굉장히 많이 동반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5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비만한 아이들이 잘 안 보입니다. 비만하지 않고도 이런 얼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신생아 시기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할 겁니다. 이 분유도 안 먹고 모유수유는 당연히 못 먹었을 거고 아이가 6개월까지 제대로 뒤집지도 못했을 거고 누워서 숨만 가랑가랑 굉장히 적인장증이 특징이었을 거고요. 한 2돌쯤 지나서 남들보다 발달이 늦는데 이제 2돌쯤 지나면서는 먹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해내지 못하면 4, 5세쯤에는 굉장히 비만하게 되는 그런 질환. 근데 요새는 진단이 좀 신생아실에서 진단이 되게 되면은 한 6개월 때부터 성장호르몬 치료해서 이렇게 비만한 아이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얼굴의 특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눈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은 구분은 안 되고요. 근데 요런 아이들 모여 있으면 확실히 이 얼굴에 이 형제들 같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신생아기에는 하이퍼토니아가 보이고요. 전생에 걸쳐 이 근육 긴장도는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이 센트럴 오베시티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성장 호르몬 치료로 오베시티가 비만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 대화를 해보면 잠깐의 이 진찰실에서 대화는 웬만한 대화는 다 쫓아갈 정도로 지능 저하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오래 얘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정도로 약간의 경도의 지능 장애가 있어서 초등학교를 일반 초등학교로 보내야 될지 장애인 학교로 보내야 될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양쪽 모두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네, 맞습니다. 프라드-윌리 증후군입니다. 신생아기, 영아기에는 굉장히 심한 근긴장 저하로 분유도 빨지도 못하는, 그 다음에 한 두 돌 정도 지난 다음에는 통제 불가능한 식욕, 먹는 거에 대해서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능 저하를 보이기도 하고요. 저신장증 및 성성기능 저하증이 있고 요즘은 성장호르몬 치료로 비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 비만과 관계되는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나 또 이 우심부전이 있는데 비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 비만으로 오인하지 말고 이런 애들이 진단이 안 되고 그대로 5, 6세 정도 지나면 굉장히 심한 비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면 중에 무호흡과 고탄산혈증으로 인해서 비행기 같은 거 타는 거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취나 진정제 투여 시에 호흡 억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병일까요? 7살 된 아이, 얼굴이 특징적이긴 하네요. 이 환자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이고요. 양쪽 귀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네요. 눈을 맞추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자폐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정상적으로 긴 얼굴이 보이고 크고 튀어나온 귀, 비정상적으로 긴 얼굴, 눈 맞춤 회피 및 산만한 행동, 이 ASD 증상을 보이고요. 네, 프레자일 X 증후군입니다. 가장 흔한 유전적인 지적장애고 자폐 스펙트럼 유사 행동을 보이고 사춘기 이후에 보완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질환을 보이고요. 이 환자는 좀 사진이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특징적인 모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턱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생후 25일 된 신생아네요. 유난히 턱이 작은 질환,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매우 작은 턱, 뒤로 말려 들어간 혀, 이걸로 인해서 호흡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피에를로빈 증후군입니다. 소화증,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 있는 거, 클레프트 팔레이트 같은 질환들이 있고요.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 턱이 굉장히 작은 아이가 뭔가 입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반드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를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 삽관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인데요. 신생아가 메롱을 하고 있네요. 시켜도 이게 안 하는 건데, 혀가 좀 커 보이기도 하네요. 어떤 환자일까요? 이런 환자가 나타나면은 일단 바로 체크해 봐야 될 게 혈당. 저혈당이 좀 많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좀 커 보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혀, 오버그로스, 귓바퀴에 주름이 좀 특징적이기도 하고요. 네, 메규리 비대만 증후군, 마크로글라시아, 이 혀가 크고, 이 몸도 크고, 이어크리즈가 있고, 신생아기에 저혈당으로 인한 뇌 손상도 가능할 수 있는 경련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혈당 측정하고, 그래서 IV 덱스트로스 같은 걸로 저혈당 교정을 해야 되고, 또 윌슨 튜머 같은 복부 종양에 대해서 스크리닝도 해야 되는 이 메규리 비대만 신드롬. 특징적이네요.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6개월 된 애기, 특징적인 이런 게 있네요. 하얀 입 모양의 피부 반점이 하얗게 애쉬립 스팟이라고 하죠. 튜버로스클로시스입니다. 이 페이시알 엔조파이브로마도 있고 코티컬 튜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경련이, 난치성 경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 항경련제 치료 준비, 브레인 MRI 같은 것들을 찍어봐야 될 수 있는 경련성 질환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생후 4개월 된 아이인데, 어딜 보고 있나요? 머리가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의 위치도 좀 비정상적인 것 같고요. 하이드로세팔루스죠? 선셋 아이, 눈이 아래로 쏠리는 하이드로세팔루스, 마크로세팔리, 선셋 아이 사인, 두피에 정맥들이 팽창되어 있는 수두증을 보이는 환자고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IICP로 인해서 뇌손상 및 호흡정지 발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브레인 MRI 같은 것들을 촬영하고 신경외과 콜해서 VP 션트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응급 상황이죠. 이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얼굴에 습진이 좀 유난히 있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맑은데 머리 색깔이 조금 잘 나오진 않았네요. 조금 더 크면, 특히 우리나라 애들 염색했니 할 정도로 노랗게 나오는데, 얼굴에 습진과 진단이 안 됐을 때는 지능저하도 보이고, 이 머리에 노란색 이 색깔이 돼 있는 것, 신생아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대부분 걸러지기는 하는데 흔치 않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창백한 피부와 유난히 밝은 머리카락, 몸에서 약간 특이한 지오줌 냄새가 나고 소변에서도 특별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동반된 원인 모를 구토와 발달 지연이 보이고 지능저하도 보이기도 하고요. 신생아기의 치료를 바로 진단을 해내서 특수분유를 먹이면 지능저하를 막을 수도 있는, 네, 페닐케토뇨증입니다. 색소 결피부로 인해서 하얀 피부와 밝은 모발이 있고 독특한 체취가 있고 습진성 피부염이 보이는
그런 페닐케톤류증이라는 병도 있다라는 거. 놓쳤을 때는 신생아기의 치료를 놓치고 일반 분유를 먹었을 때는 대사성 뇌병증으로 인해서 중증의 지적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생아 시기에 이런 아이가 보였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스크린 테스트를 해봐야 될 수 있는, 그리고 치료는 페닐알라닌 제한 분유, 특수 분유 치료하면 아이들 정상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특징적이죠. 11세대 나이, 얼굴 한쪽에만 생긴 헤만지오마가 굉장히 심하네요. 스터지 웨버 증후군이죠. 3차 신경 영역을 따르는 붉은 반점, 포트와인스테인, 급성 두통도 있고 반대쪽에 편마비도 자주 생기고, 안면 혈관종, 난치성 경련, 녹내장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는 스터지 웨버 증후군. 이 혈관종으로 인한 뇌허혈이나 뇌출혈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또 스테이투스 에필립투스가 올 수 있는 환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항경련제 투여할 수 있는 걸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MRI나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머리가 크고 아래로 눈 쏠린 눈동자는 수두증이고, IICP의 이 위험성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머리 색깔이나 피부 색깔이 청백하거나 좀 노랗게 보이고 주요증 냄새가 난다, 그러면 대사성 이상인 페닐케톤류증. 신생아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 뇌병증이 생기고 지적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생아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되고, 비정상적으로 작은 턱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있는 아이들, 피에로-로빈 증후군이고, 이런 애들은 급성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3차 신경 분포하는 이 안면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들, 스터지 웨버 증후군은 뇌경련이나 뇌혈관 이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운 증후군이나 윌리엄스 증후군이나 코넬리아 드 랑게 증후군인데, 그런 애들은 심장 사이어네시스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다운 증후군 같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계속 보던 아이들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즐겁게 웃는 애들, 이 소셜 스마일이 좋은 애들인데 갑자기 아기가 좀 뭔가 아파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할 때는 꼭 긴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피에로-로빈 증후군이나 프라우드-윌리 증후군에서는 이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프라우드-윌리 증후군 고도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면증, 모호, 폐쇄 증후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결절성 경화증이나 스터지 웨버 증후군, 이런 경우는 이제 경련 이 잘 조절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프라자일 X 증후군은 이 자폐성 성향을 보이고 지적장애도 보이고, 수두증은 IICP 상승으로 인한 뇌허탈 같은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백위드 위데만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대 혈이 특징적인데 신생아기에 이 저혈당이 보일 수 있고,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 덩치가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 얼굴만 보고 진단을 해내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간단히 연결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은 설명이 아니고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 바로 진단을 해내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